네, 반갑습니다. 이충환입니다. 먼저 우리 또 인천에서 우리 노태선 우리 후보님께서 또 오셔서 또 이렇게 이 경기도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우리 다 전임 회장님들이 3대 회장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다른 시장행보다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우리 부천에 계신 또 우리 회장님도 같이 오셔서 정말 우리 부천이 좀 뭔가 남다르다는 그 모습을 좀 느꼈고 특별히 뭐 다 회장님들이시고 그러니까 강의보다도 한 20분, 30분 정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그 안고 있는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봤는데 일단 잠깐 저는 이제 수원 목골시장 아시죠? 목골시장에 왔고 여기가 이제 수원이 22개의 시장 중에 이제 목골시장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남문에만 이렇게 9개 시장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회비를 6만 원 받고 있죠. 2010년도부터 제가 10년도 회장했는데 지금까지 6만 원씩 매월 100%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99년도 이때 이제 2009년도까지 이런 이제 목골시장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케이드가 2010년도에 완공이 돼서 이제 이런 모습이었고 이제 17년도에 이제 저작거리를 만들어서 지붕 그 아케이드 안에 이렇게 기와 지붕도 씌우고 지금 모습이 이제 목골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뭐 다 아시지만 이 교육이 사실 힘들어요. 교수님도 뭐 교육 많이 하시는데 상인들이 잘 안 모이니까 목골도 옛날에는 막 이랬습니다. 2006년도 7년도에 안 모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상인들한테 좀 많이 교육을 시킬까라고 하다가 저는 좀 일단 우리 상인들을 좀 술을 먹여서 많이 모이게끔 만들어주고 자 교육장에 소주 파티 하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모이더라고 20분 만에. 근데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술 먹다 보니까 술이 채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싸움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목골시장이 나름대로 교육도 엄청나게 또 많이 했고 점포대학이라든지 뭐 상인대학 몇 번씩 다 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목골시장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부천이 이제 17개 시장 그리고 무등록이 하나 이제 18개가 있는 거죠. 각 구별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인구가 지금 81만인가요? 네, 그 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부천이 약간 좀 오래된 시장들이 많고 그동안 뉴타운 때문에 개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부천의 회장님들이 많이 좀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아케이드도 많이 안 돼 있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좀 부천이 그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고 이제 많이 발전될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우리 이제 그 상동시장 지금 이제 문광영 사업하고 2차 이제 신청했고 이제 발표가 9월 달에 나나요? 네, 그건 이제 날 거라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부천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업들 안 했는데 우리 이제 김태현 회장님께서 이제 또 사업들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동시장에서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마다 이제 장사가 다 안 되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떡집 아까 뭐 70% 남네, 명절 3번 되면 뭐 건물이 생기네 이런다는데 다 어려운 것은 현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뭘 준비하냐면 어차피 오프라인은 항상 이제 전통시장 돼 있는 거고 온라인 사업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온라인이 대세긴 해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제 뭐 배달 특구를 만들고 뭐 경기도 주식회사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대세인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을 미리 가정을 하고 준비를 안 하면은 그것도 안 되거든요. 어차피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오프라인이 훨씬 세요.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가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평상시에 매출액이 한 30%만 더 올라줘도 개별 점포의 매출액 올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그 온라인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할 거예요. 내년도 공모 사업 할 것이고. 그래서 온라인 사업이 올해 경기도에서 4개 신청을 했거든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내년에는 5개, 6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공고가 나오면
우리 상동시장도 좀 관심을 갖고 해보면은 될 것 같고, 목골은 제가 한 6개 정도 업체하고 있어.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근데 뭐든지 하다 보면은 하나 정도는 그중에 성공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이제 확대시켜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도나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온라인 쪽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여기도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화폐,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인천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죠. 예산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홍보도 돼 있고 잘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도 사실 지역화폐가 처음에는 잘 몰랐고 상인들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맛을 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시장에 와서 편하게 쓰게 만들어주고 있고, 상인들이 그것 때문에 또 매출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이 지역화폐가 전 국민, 이제 국가에서 주는 자금이 전 국민한테 줘야 되냐, 선별적으로 줘야 되냐. 결국은 88%하고 이제 10% 선별적으로 주는 건데, 경기도는 이제 전 국민, 전 도민한테 주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처음에 그걸 만들 때는 다 아시지만은 전통시장 내에서는 10억 매출을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전체 개별 상가에는 10억 매출 이하에만 쓸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10억 이상이 되더라도 쓰게끔 다 풀어준 것이죠.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그 시장의 효과도 받고 개별 점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조세연구원에서 뭐 지역화폐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 가서 뭐 이제 성명서도 발표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시장이 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의 매출액이 현금으로 다 했어요. 그죠? 한 30%가 카드, 그 다음에 70%가 현금. 근데 거꾸로 지금 이제 우리 가게를 보다 보니까 카드가 70%, 현금이 30%예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우리 가게 왔을 때 카드를 쓰다 보니까 상인들이 잘 안 받아요. 그리고 10,000원 이하를 가지고 카드를 대면은 손님들도 미안하고 상인들도 10,000원 이하를 긁으면 안 긁어주고 그러겠다고. 이게 이제 가표가 잡힌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역화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손님들도 일반 카드 자연스럽게 쓰게 됐고, 또 가게에서도 이제 그런 금액을 따지지 않고 카드를 많이 받는 이제 효과가 발생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개별 점포의 그 매출액을 올리는데도 이 지역화폐가 많이 일조를 했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래 이제 전통시장 뭐 소상공인 이런 건데 어디가 받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로마트가 받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로마트 제외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시군별로 약간 다르지만은 포천, 파주, 평택 이런 데는 아예 신문에다 광고를 내버렸어요.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오면 뭐 할인해 주겠다, 경품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포천시도 찾아가고 평택 그 시장도 만나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제라고 했는데, 하나로마트에서 받아버리다 보니까 시장에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네에 다 마트 가버리니까. 물론 마트에는 잘 안 쓰는데 하나로마트 이런 것들을 규제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경기도권 이제 추석세고 또 준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관심 가져가지고, 여기도 이제 시장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규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편의점 같은 데는 풀어줬잖아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하나로마트 이런 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서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같이 쓸 것은 같이 쓰는데 같이 협력해 나가자. 좀 저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저도 앞으로 이제 그런 데서 쓰지 않아야 될 것에서 쓰게 되는 것을 좀 막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많이 알아.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아는데 어떻게 하면은 일반 소상공인 이런 동네 가게 점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지역화폐를 많이 쓰고, 또 이 당연히 이 지역화폐는 시장에 와서 써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들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통시장에 와서 또 상점가에 와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오늘 가면은 이 경상원과 또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라든지 어떤 공공 광고 하는 데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또 상인의 어떤 예산이 갈 수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방법을 좀 제안을 해서, 뭐 개별 시장 점포에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부천시 연합회, 뭐 그다음에 수원시 각 시군 단위별로는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천 예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대한민국에 잘 돌아가고 있고 잘 쓰여지고 있는 게 인천이에요. 사실은 홍보도 좀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그 약간의 방법은 차이는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하고 인천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천 방법이 좀 맞기는 맞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도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도 찾고 좀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회장님도 다 아시지만은 경기도가 원래가 50개를 지원했어요. 경기도에. 우리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만 113개입니다. 정확히.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시장이 일을 하려면은 매니저는 있어야만이 우리 회장님들이 내 가게 장사하다 말고 사무실 가서 전화 받고 공문 돌리고 문서 만들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시장마다 매니저 하나씩 좀 줘야 된다. 그래서 100명을 얘기를 했고 100명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매니저 지원 사업 하잖아요. 아까 뭐 매니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장에는 매니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만들어졌고요. 사실 회장님들은 벌써 3대 회장님이 계시지만 이제 바뀌잖아요. 저도 뭐 언젠가는 또 바뀔 것이고 그러나 행정은 바뀌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매니저들도 뭔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5년이든 10년이든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근무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장님이 바뀌어도 계속 상인에는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매니저도 이제 계속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몇 년이든 잘한 데는 계속 그 매니저를 써주고 또 잘한 시장은 계속 지원해주고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년부터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니저가 지금 다 틀리죠. 지원하는 게 틀려. 어떤 데는 6월 말에 끝나고 8월 말에 끝나고 9월 말에 끝나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올해 정도는 약간 좀 쉬는 시간이 있더라도 내년 정도 가면 일괄로 다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정산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좀만 참으면은 아마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매니저도 각 시장에 한 명씩 하게끔 100명 해놨으니까 충분히 제가 어제 얘기 들은 게 98명 신청했더라고. 98명. 거의 100% 다 찬 거예요, 이제. 그런데 또 아마 더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요. 우리 회장님도 아시지만은 우리 경기도에 250개 시장이 있습니다. 등록시장, 무등록이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무등록이 한 60개 되더라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회원인데 저는 일단은 우리 회원사가 먼저 우선이에요. 우리가 회비도 내고 있고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원 아니라고 전혀 지원해주면 뭐 안 해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회원사 먼저 하고 또 남은 게 있으면 또 무등록 시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합회도 제가 80명 가지고 있다가 지금 13명 늘렸는데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다. 물론 당분간은 100명으로 밖에 갈 수 없을 거예요. 한 뭐 다음에 이제 또 지사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100명으로 늘려서 거의 대부분 시장에 매니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 물론 그 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데도 뭐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게 온누리 상품권이 이제 굉장히 좀 말썽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매니저도 계시지만은 옛날에 이제는 그냥 이 온누리 상품권 받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뭐 매출액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받아서 썼다고. 근데 이제 부정유통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감시를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고속 스캐너 들어왔나요 혹시? 네, 들어왔죠. 옛날엔 찍었잖아요 바코드로. 그 매니저분들이 이거 찍다가 일을 못해. 손가락이 막 아프다, 뭐하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난리 버거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속 스캐너를 제안을 했고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그랬더니 원래는 추석 전에 주기로 한 거예요 보급을, 그죠? 그러다가 인재 보급을 받았는데 그것도 400대를 신청했는데 지금 한 150대인가 어제 얘기하더라고. 150대가 이제 다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고. 이건 이제 부정유통을 감시한다고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우리 회장님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온누리 상품공이 과표가 잡혀요, 안 잡혀요? 매출액에? 아직은 잡히지 않아요. 잡힙니다. 아직은 잡히지 않아요. 자, 약간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공식적으로는 지금은 잡히진 않아요. 단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 점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문제가 생겨서 그걸 조사하게 되면은 이걸 다 뜹니다. 세무서에 다 받아요. 그럼 바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받으면 내가 매출액이 과표가 잡힐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맨 뒷장에 보면 우리가 60% 이상 구매했을 때 이제 바꿔주잖아요. 10,000원짜리 가져가서 6,000원 사면 4,000원 현금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액하고 맞지 않아요. 그죠? 어쩔 때는 우리가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1,000원을 샀는데 9,000원을 내주기도 해. 그죠? 뭐 대부분 이제 한 5,000원 이상 사야 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상품권을 10,000원 받으면은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매출액은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면 한 10만 원 정도, 뭐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또 하나가 싫어한 게 뭐냐면은 그럼 가표도 잡힌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뭐 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그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인분들은 또 깝깝한 거야. 왜? 가표도 잡혀, 또 현금 조금 또 매출액 잡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고 불만도 많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농축수산물은 이제 이걸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가세들이 있고 이제 비과세가 있고 간이가세가 있는데 농축수산물은 비과세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크게 매출하고. 근데 이제 그 간이가세들이 이제 많이 잡히면 일반 가세 넘어갈까봐 이제 걱정인데 제가 알아봤더니 신고할 때 자, 온누리 상품권이 100만 원이면 한 30만 원만 신고해도 돼요. 그럼 왜 100만 원이 올랐는데 30만 원만 신고했냐고 하면은 아니 만 원짜리 들고 와서 3천 원어치만 물건 사고 나머지 7천 원 현금으로 줬다. 끝. 그럼 지금은 아직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것도 뭔가 제도화를 만들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도 뭐 굳이 6천 원 뭐 사고 4천 원 내주는 게 아니라 뭐 만 원 가지고 와서 1천 원짜리 물건 사더라도 바꿔주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 매출하고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나는 거꾸로 오히려 매출액이 많이 올려가지고 세금 내면 그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누나도 장사하는데 야 지역화폐 카드 받고 일반 카드 받고 온누리 상품권 매출액 잡힌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일반 가서 넘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누나 나 같으면은 많이 팔아가지고 세금 냈으면 좋겠다. 거꾸로 이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을 몇백만 원씩 막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세금에 관련해서 크게 너무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도 되겠고 특히 온누리 상품권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한도가 1,000만 원이죠, 올 한도. 그죠? 내년부터는 이제 500만, 600만 원을 내립니다, 이제. 그리고 또 지금 환전대행 수수료 받죠. 이것도 일반 상인회에서는 이제는 내년부터는 못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화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다 세무사하고 연결시켜서 다 이제 투명하게 전부 다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방 같은 데는 한 달 끼깨봐 20만 원, 30만 원 그 수수료 조금 받아먹어. 그러니까 회장들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왜? 아니 꼴랑 20만 원, 30만 원 주면서 무슨 법인화 만들라고 그러고 신고하라 그러고 이게 말이 그냥 귀찮아서 안 한다. 이런 시장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이미 저는 이제 법인화가 돼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거 뭐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도 그래야만이 좀 더 투명해 갈 수 있다. 사실은 이 상인의 카드는 회장은 이 카드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야 돼요. 저도 10년 넘게 했지만 우리 상인회 사무실 카드가 어떻게 생긴지도 저는 모르거든요. 왜? 회장은 집행부가 모여서 이렇게 지출합시다라고 이 회의만 끝내면 그 자료를 매니저한테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렇게 지출하세요 하면 매니저가 이제 은행 가서 알아서 하거든. 근데 혹시라도 어떤 회장님들은 야 매니저가 있고 우리 돈이 몇 억인데 갖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해서 못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매니저를 뽑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다 연결된 거지만은 각 시장의 매니저들이 일하고 또 회장님이 계시고 집행부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서로 믿고 한 식구니까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어떤 시장들은 그 회장 비서예요. 매니저가 업무를 한 게 아니라 화장실 가면 뚫 따라가서 문 열어주고 어디 가면 운전해주고 가고 이렇게 활용하는 매니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이제 신고를 해버려. 왜? 나는 여기 업무하러 왔는데 회장 뭐 개인 비서도 아니고 이런 시장들도 굉장히 전국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쌓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엊그제 우리가 정동시 회장님 모셨죠. 전국연합회장. 예.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이제 제가 그때 올라다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우리 신장남 교수님이나 우리 단장님이나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정말 경기도가 잘 돌아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런 훌륭한 분들을 또 전국연합회에 또 같이 함께 좀 뭔가 발전시키는 데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상동시장 여기 이제 문광형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이 좀 나서가지고 이왕 간 거니까 많이 도와줘서 꼭 좀 되게 좀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사실. 그렇지만은 힘이 있고 그걸 떠나서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도우려고 한다면 분명히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17개에 있는 시장들 중에 유독 그 전화가 한 달이면 한 10대번씩 오시는 회장들이 몇 분 계세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 시장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야. 또 시장은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상시에 우리 남일 회장님이나 신경수 회장님 이제 뭐 이사회하고 이렇게 뵈지만은 또 이거 아니면 잘 못 뵙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언제든지 하셔가지고 궁금한 거라든지 필요한 거라든지 이러면 서로 좀 소통하고 전화 좀 해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저하고 안 되면 우리 또 이제 남일 회장님하고 하셔가지고 그럼 남일 회장님이 저한테 또 의견을 주거든요. 그럼 부천 것은 남일 회장님이 정리해주면 제가 경기도 전체를 보고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다행히 수원이 22개 시장이 있고 부천이 17개 그 다음에 뭐 안양이 이제 11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수원 다음 부천이죠. 지금 우리 연합회에 가입된 게 큰 조직인데 가장 그래도 또 우리 부천이 많은 식구도 있지만 잘 끌어가고 있고 또 항상 제가 몇 번 앞서 보면은 이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좀 좋다라는 말씀 드려서 저도 이제 우리 부천시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족하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겠고 어쨌든 우리 신장당 교수님이랑 우리 단장님께서 정말 고생해 준 만큼 또 그런 결과도 같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만 저는 할게요 그냥.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인 얘기여서 또 이제 그 간담회 할 때 잠깐 또 얘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걸로 하고 이 정도에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